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당진 관련하여 개발 호재 소식 중 7대 뉴스를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서해 복선 전철은 11월 2일 개통하였지만 완전한 개통이 되려면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절반의 성공이 되었고, 그나마 아산만권 순환철도가 조기 개통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 밖에 합덕 순선 산단과 제2서해대교 민자 고속도로 사업 무산 등 당진의 절망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치적인 경량을 겪는 상황에서도 당진 시민들은 성문 간척지 축산복합단지와 불산 공장을 직접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합덕역 개통에 따른 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도비도 개발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당진 관련 개발 호재 7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철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충남과 경기 남부권을 하나의 상을권으로 연결해주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2024년 11월 2일 개통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까지 90.01km의 신설 기차 노선입니다. 합덕역이 개통하면서 당진에도 새로운 교통망의 연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으로 합덕역을 활용해 어떻게 관광정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서화성 홍성 간 서해선 복선 전철에 운행되는 열차는 무궁화호와 비슷한 시속 150km급 도시간 특급 열차 ITX 마음으로 운행 횟수는 상행선 홍성에서 서화성 방면 4회, 하행선 서화성에서 홍성 방면 4회 등 매일 총 8회 운행됩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로 합덕역에서 서화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분이며 합덕에서 홍성까지는 16분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합덕역에서 순환철도가 운영됩니다. 2024년 11월 2일 개통한 아산만 순환철도는 천안과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경기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철도는 당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아 2035년까지 1조 8,747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운행 열차는 시속 150km급 도시간 특급 열차 ITX 마음으로 홍성에서 홍성까지 1회 순환에 127분이 걸립니다. 하루 운행 횟수는 시계방향 3회, 반시계방향 3회 등 총 6회입니다. 합덕역 개통에 따라 당진시는 합덕역과 합덕터미널 간의 셔틀버스 역시 열차 운행시간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열차가 합덕역에 도착하고 15분 후에 합덕터미널 방향버스는 출발하며 열차 출발 15분 전에 합덕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관광 전략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덕역 인근에는 천주교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담은 신리성지를 비롯해 솔매성지, 합덕성당 등이 있으며 사계절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합덕제가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합덕역에 관광 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화성에서 원시역까지 있는 신안선선의 개통 시점이 미뤄진 만큼 합덕역에서 서울역을 비롯한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서화성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원시역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전선이 고대지구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전선은 제2공장을 통해 약 5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당진시는 대한전선과 1조 원 규모의 공장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전선은 당진 고대지구에 축구장 약 30개 면적인
21만 5천 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해 해저 케이블 제2공장을 신설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당진 고대지구에 2023년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해저 케이블 제1공장을 착공해 2024년 5월 1단계를 준공하고 전력기기 생산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공장 신설로 당진은 해저 케이블 생산에 집적지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에너지 산업 허브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기존의 당진 해저 케이블 1공장 옆에 새롭게 당진 해저 케이블 2공장 건설 예정 부지이며 오른쪽은 2공장 조감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한전선은 1공장 생산량의 5배 규모의 2공장 투자로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비도 개발 소식입니다. 당진시는 민자 유치를 통해 도비도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 협의 및 개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당진시는 도비도를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관광 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와의 업무 협약 이후 2024년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 용역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주식회사 더지오가 대표사로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익ENC, 주식회사 대응건설, 주식회사 부자,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참여하며 이들은 도비도 394만 제곱미터와 난지도 25만 제곱미터 등 총 419만 제곱미터 규모의 1조 5,266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파크, 숙박시설, 야외 공연장, 뮤지엄,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10년째 방치되어 온 도비도와 난지도를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할 사업자로 KB증권, 대응건설, 제일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2024년 9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도비도, 난지도, 스포츠, 휴양, 문화, 융복합 특구라는 명칭과 함께 특색 있는 해양자원 활용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서해안 대표 관광휴양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도비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98년부터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해 운영하다 2015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폐쇄했으며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당진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해 2021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입 매각 업무 협약도 체결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5차례 공모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진시는 2025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2024년 9월 특구 지정 제안자와 공모 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농어촌공사와 함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승인을 받으면 컨소시엄 PFB는 특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대로 순차적인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컨소시엄 선정 과정을 두고 평가위원회에 당진시 내부 추천 인사의 점수 배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당진시는 점수를 어떻게 배점하느냐는 평가위원회 자유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2025년에는 도비도 개발의 희망 고문을 끝낼 수 있을 중기부의 특구 지정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제일 아쉬움이 남는 소식입니다. 당진시는 10월 18일 제2서해대교 무산에 대한 당진시 의회의 입장 및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진시 의회는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광진 당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해대교는 주말 피서철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우회 대체 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제2서해대교 건설을 계획했고 당진 광명간 민자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도로 확장 구간에는 서해선 고속도로에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서평택 화성 구간이 포함돼 상습 정체 구간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진 광명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사진은 2022년 1월 11일 충청남도 보도자료에 나온 제2서해대교 최적 노선 건설 방식을 찾았다는 내용에 나온 4개 안입니다. 당시 최적안은 3안인 당진 안선포구에서 경기 화성 남영호까지 8.7km 구간을 해저터널 7.48km와 접속도로로 잇는 방안이었습니다. 제2서해대교는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거리 단축과 도로 연결성 향상,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단 유치 등을 위해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 30일 제2서해대교를 민자고속도로로 뚫는다고 하였다가 이 사업조차 최근에 무산된 것입니다. 사업이 좌초되고 충남도는 곧바로 3년 전 접었던 당진 화성 민자 구간과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건설 2가지 사업을 다시 꺼냈습니다. 특히 민자 구간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식회사 KCI에서 2021년 제안한 당진 화성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송악 전대리 송악 JCT에서 경기도 화성시 우정까지 25.5km입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부터 대우건설과 사업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대우건설 측은 2021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물가가 대폭 상승한 것과 국비 재정 지원이 최대 30%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민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 신설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재해병원 설립은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남도는 베이빌리 메가시티 권역인 송삼면 일원에 200병상 규모의 산업재해병원 유치를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024년 7월 공공보다 민간에서 설립한 병원의 규모와 의료 서비스가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도와 협의해 현대제철에서 맡기로 우선 결정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병원 신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병원 설립과 관련한 지역사회에 설문지가 돌며 병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확인 결과 출처 불명의 설문이었습니다. 당진 성모병원 확충 역시 미주스입니다. 건축비 상승을 비롯한 금리 인상, 의료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천주교 대전교구는 수청 일지구 이전을 최종 무산시켰습니다. 보상금 50억 원 위에 부당이득금 4억여 원과 손해배상금 등 59억 7천만 원을 7월에 당진시에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후 당진 성모병원은 이전에 비해 비교적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안을 모색했고 대안으로 병원 옆 당진 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해 확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전교구는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재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 12월 중에 당진시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당진 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비용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 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대상지 선정을 비롯한 이전 비용, 원도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매각을 결정할 계획으로 최종안은 2025년 중순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는 합덕 산단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진시는 합덕읍과 순성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SK에코플랜트와 MOU를 체결해 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월경 SK에코플랜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고 내부적으로 당진의 합덕 순성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 사업 등 PF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카딘 건설 경기와 합덕 순선 산단 면적 축소 등의 영향으로 11월 사측은 시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산단 조선 중단을 결정하며 당진에는 투자 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단이 부족한 상태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대체 사업자를 모색해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 간척지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무산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성문 간척지 165만 제곱미터 부지를 활용한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6만 두 규모의 축산단지 시범 조성으로 생산부터 도축 가공까지 전 과정을 집적한 축산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규모 축사를 당진의 성문단지에 조성하겠다는 충남도가 발표하자 주민들은 4월 충남도청 앞으로 모여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하라고 시위했습니다. 2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모아 김태흠 도지사에 전달했으며 당진시와 당진시 의회도 주민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7월 충남도가 이 사업을 최종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그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충남도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축산단지 건립을 놓고 발생한 갈등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향후 스마트 축산단지를 내륙인 논산을 비롯해 홍성과 보령에서도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통해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 대산 고속도로 기공식이 11월 7일 서산시 대호 방조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공식을 개최했고 203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에는 송화급 1월에 조성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SK렌터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SK네트웍스는 지분 전량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멤버십 채널에 가입하시면 전문적인 부동산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도 회원 전용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전화나 카카오톡 또는 미팅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오프라인 미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